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벚꽃이 만개한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니 한결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제주도의회에서는 제425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의정 포커스에서는 이 두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과 교육위원회 고희숙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서귀포시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도시위원회는 우리 제주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 그리고 도시건설, 그리고 제주의 현안 문제죠. 쓰레기, 하수 문제 등은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 그렇죠. 더욱더 많이 끌어올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고희숙 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위원 고의숙입니다. 학령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가 아주 본격화되고 있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교육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 교육이 앞으로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대담의 기회가 또 다른 교육적 논의들과 함께 도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요한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주 교육 정책이 학령 인구 감소에 맞게 잘 짜여 있는지 점검하고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계의 해결 과제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학령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통폐합이 위기에 놓인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3,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 5,328명과 비교해 2,128명이나 급감한 것입니다. 저출산 여파는 교육 현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4년 교육행정 주요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올해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55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는 늘봄 학교도 준비 과정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제주, 인천, 부산, 경주가 선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특별자치도가 국제적인 휴양 관광도시이며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과 회의 운영 인프라를 구축한 최적지임을 알려 정부의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인 RIS 사업에 대해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산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분야를 선정할 때 제주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이 중요하며 이에 맞는 전략적인 인재 육성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보직자들이 잦은 변경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주요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이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교실 부족 등 이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제 교육 현장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희수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3월을 맞아서 이제 늘봄학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학교는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늘봄학교 정책이 202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는데 상당히 앞당겨서 또 급하게 시행되면서 실제 교육부가 2월 초에야 그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학교는 이미 새 학기 준비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늘봄 정책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안정화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네, 이 교실 수 부족도 언급이 됐지만 이 늘봄학교에 배치가 되는 선생님들의 부족 수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늘봄학교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정규 시간 이후에 아이들의 그 방과 후 교육 과정을 국가가 학교에서 책임지겠다는 정책인데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자원들을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기존의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3월부터 이제 시행되면서 55개 학교가 제주도에서는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학년들이 지금 학기 초에 상당히 학교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돌봄 교실의 거의 한 30%, 25%에 가까운 교실이 겸용 교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겸용 교실은 1시까지 정규 수업 시간에는 1학년이 쓰고 끝나면 돌봄 교실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방과 후에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 또는 학부모 상담, 학생들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세한 지도의 시간을 할 공간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를 또 임시 방편으로 늘봄과 관련해서 투입을 하면서 초등학교에 이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또 임시로 이제 투입되게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예산의 문제가 갑자기 투입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공간의 문제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점을 학교 현장에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야 시행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의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짚어졌습니다. 김경학 의장이 개회사에서 밝힌 것처럼 이 학력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33곳, 아예 없는 학교는 4곳이 있고요. 이 출산율 감소로 학력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이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학교마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지 이번엔 임정은 의원님께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은 저출산과 우리 결혼 기피 현상으로 어쩌면 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와 교육 당국은 인구 감소를 목전에 두고서야 진짜 화들짝 놀라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초에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들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이제 진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데 2000년도 초등학생 수가 46,700명 가량이 되었었는데 2023년도
예, 4만 한 500명 정도의 초등학생으로 한 6,200명 정도가 좀 줄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2033년도에는 초등학생 수가 26,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네. 이제 이런 학력 인구 감소가 우리 제주 교육의 큰 걸림돌로 이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조금 고무적인 것은 지난 2월 우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원팀이 돼서 앞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서로 발굴해 나가면서 우리 인구 감소 그리고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대응책들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이 여건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고희숙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재원 의원님께서 앞서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는 실은 예측된 미래였습니다. 그 출산율이 저하되고 학령 인구가 이렇게 감소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측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임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가 필요했었는데 원래 그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상당히 부족했다. 지금은 우리 제주교육의 직격탄이기도 하고요. 실제 학교의 미래 학교의 지금 여러 가지 체제를 새롭게 정립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5.3일 교육개혁 정책 이후에 학교 통폐합의 문제가 상당히 거론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효율성의 어떤 관점, 경제적인 관점이 많이 이제 작용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적정 규모의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경제적이거나 이제 효율적인 관점을 떠나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잘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체제를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교육청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데 따른 학교 체제의 개편과 지금 있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학습의 문제, 성장 발달의 문제에서 교육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지원 체제를 잘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예견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그럼 또 앞으로의 향후를 또 예견을 하려면 또 분명 우리는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수축 경제위원회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의 유치에 의회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고희숙 의원님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5 에이펙 제주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지금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도시들과 제주와 다른 차별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집중해서 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에이펙에서 보면 2040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에이펙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무역 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그리고 세 번째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이 세 가지를 이제 핵심 과제로 제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에 그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보면 기후 변화나 기상이변 그리고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환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는 타 시도와 다르게 생태계의 보고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서의 차별성을 저는 아주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펙의 2040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합지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제주가 좀 더 총력을 향후에 기울인다면 좀 더 유치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마 모두가 동의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임정은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저도 뭐 우리 고희숙 의원님하고 이제 거의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어쨌든 외교부에서 지난 3월 27일 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를 이제 공모 계획을 이제 공고를 했는데 5월 달에 이제 현장 실사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심사를 끝내고 6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우리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이제 것을 좀 부각을 좀 시키고 도민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좀 최우선이겠죠. 좀 전에 이제 고희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만에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이제 부각을 시켜서 우리 경쟁 이제 지자체와 이제 경쟁을 이제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가 이제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살펴보면 어쨌든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국제 자유도시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법률이 정한 국가지정 평화도시죠. 세계 평화의 섬. 그리고 뭐 생물권 보전지구 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 공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네스코의 이제 자연과학 3개 분야에 이제 인증이 되어 있고 어쨌든 제주가 국제적인 이제 위상을 좀 많이 높다는 점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제 컨벤션 센터의 마이스 다목적 시설이 착공이 돼서 내년 한 8월경에 이제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국제회의 인프라가 또 확충이 된다는 점도 좀 부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수 이제 국제 정상회담을 저희들이 제주에서 개최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다른 도시보다 제주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최적지임을 저희들이 또 부각을 좀 시켜 나가야 되겠죠. 두 분의 말씀처럼 우리 제주가 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주로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지도 좋지만 우리가 해야 될 타당성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주요 상임위 뉴스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행정자치위원회는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개발해 현재 및 미래 세대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승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도민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로부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임정은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을 더 미룰 수 없다. 환경보전분담금이 도입돼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며 관광협회가 반대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내부 반대를 잠재워야 한다.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제주도에서 국회를 직접 방문해 도입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제 더 미룰 수는 없다. 우리 제주 환경을 보존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원으로서 이제 환경 보존 분담금은 당연히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데.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제주시 아현로 확장을 위한 청원도 의견 채택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악산업 육성 및 국제적인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을묘외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지역 혁신 플랫폼 RIS 운영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해 현안 업무 보고를 받고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강충용 의원은 RIS 사업 운영 책임자인 총괄 운영센터장이 2개월째 공석이며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교육혁신본부장도 5개월 재직 후 변경됐고 행정에서 파견된 3급 부센터장도 4개월 만에 교체돼 사업 운영 방향성 및 연속성에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호영 의원도 1차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면 인건비 집행률은 50% 수준으로 RIS 사업의 핵심 보직자 변경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조기에 확보되지 못했다며 행정과 제주 테크노파크, 제주 대학교 간 역할을 세분화하고 조직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운영의 교실 부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이숙 의원은 1학기 제주 늘봄학교 55곳 가운데 45곳이 일반 교실과 겸용하고 있다. 1학년 수업교실을 늘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업교실과 늘봄 공간이 겹치면서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짐을 싸고 나와 다른 공간으로 가고 교실을 늘봄으로 내줘야 한다고 교실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202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학력 향상을 위한 제주도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강동우 의원은 영역별로 보면 제주 지역 수능 점수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며 교육청은 제주 학생들의 기초 학력뿐만 아니라 중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승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환경 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했는데요.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안인 제주 환경 보전 분담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민정은 의원님께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 보전 분담금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네.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보전 분담금이 용어가 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네.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도 국무총리실에서 지방재정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처음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10년보다 이게 한참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논의가 됐었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본격적인 논의는 우리가 2012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사항에 그때는 환경자산 보전 협력금이죠. 이걸로 이제 추진이 되오다가 환경보전 분담금이 왜 제주에
꼭 필요한지 제가 몇 가지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제주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 이제 방안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대규모 개발이 좀 어려운 제주에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 보전 분담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주도가 개발과 우리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총량의 한계치를 좀 넘어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민이 1인당 환경 세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04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약 2배가 되는 이제 그렇군요. 세출 예산이고요. 최근 이제 4월 달에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도민의 약 61% 정도가 환경 보전 분담금 도입을 이제 찬성하는 걸로 일단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주가 좀 지속 가능하려면 이 환경 보전 분담금을 통해서 제주에 다시 투자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과 도민들한테 도민들에게는 좀 제주 환경을 보전해서 후대에게 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으로 키워나가야 되고, 우리 관광객들에게는 좀 더 질적인 관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말씀 중에 아까 61%가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는데 반대하는 나머지의 예.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쨌든 이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관광업계에서 조금 반대 의견도 내비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관광업계라든가 도민들, 그리고 이 환경 보전 분담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네. 도민들과 우리 관광업계와 같이 해서 우리 국회도 좀 설득을 하고 중앙 정부의 이 환경 보전 부담금에 대한 필요성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반드시 필요하다. 그만큼 공감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우리 임정은 의원님의 말씀이셨고, 자, 고희숙 의원님은 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제주의 그 여러 가지 환경적 가치를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논의가 되면서도 실행이 되지 않았고, 3번의 용역을 거치면서도 지금 그 구체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실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임정은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의 필요성, 실제 이 제도가 실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고 설득하고 공감하는 작업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마무리된 용역이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제 마련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임정은 의원님과 함께 환경 보전 분담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도민들께 잘 이제 소통이 되고 추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제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제주도정이 환경 분담금 도입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관광업계와의 소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용역만 3번이나 하면서 추진 의지도 없다는 비판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임정은 의원님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3번의 용역을 거쳤는데 네. 우리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도는 효율적인 부가징수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 용역,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을 마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 이제 사항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이 환경보전 분담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네. 우리 입법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중앙정부하고도 이제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제주도만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주도 관광업계 그리고 도민들이 모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제주에는 진짜 이 환경보존분담금이 필요하다. 이 환경보존분담금을 우리가 이제 받더라도 이것을 이제 다른 쪽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제주의 환경을 보존해서 우리 진짜 관광객들에게 보다 질적인 관광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우리 국민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업계 요즘 좀 많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시기 조절이라든가 관광업계의 다양한 이런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좀 발빠르게 좀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좀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더욱더 많은 갈등이 심화될 걸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고유숙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앞서서 말씀하신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지금 출범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죠. 공약사항을 지금 이제 이행하고 실행하기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여서 그동안에 3번의 용역이 되었고 그리고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면 그만큼의 공을 많이 들였어야 되는데 도정의 도민들과 또는 입법 과정의 어떤 가능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약과제 이행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의 여러 가지 절차와 관련돼서는 당장의 그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민선 8기에 이미 공약이었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또 추이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이 자치단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 사업비만 2,135억 원인데요. 이 총괄 운영센터장이 공석입니다. 그리고 대학 혁신본부장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핵심 보직자들의 잦은 변경 때문에 이 업무 연속성이 우려가 됐고, 이 제주도와 제주 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간의 역할과 권한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임정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알라이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제주가 이제 신성장 산업 분야라든가 좀 이제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서 제주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알라이스 사업을 총괄하는 우리 총괄 운영센터장이 8개월 이제 근무 후에 네. 이제 보직 이제 변경 사유로 인해서 좀 사임을 좀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교육혁신본부장도 5개월 이제 근무 후에 보직이 변경이 됐고, 네. 또 행정에서 파견한 이제 부센터장도 1월 달에 다시 또 인사 발령이 됐고, 이렇게 좀 이제 잦은 어떤 이제 교체로 인해서 그리고 또 공석으로 인해서 우리 이 알라이스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목표했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을런지 이 대학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정에서도 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어쨌든 또 우리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이렇게 봐도 이제 뭐 인프라 좀 시설 인프라 확충 네. 쪽에 많은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지자체와 우리 대학교 그리고 기관과의 어떤
권한과 역할 그리고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이 진짜 목적대로 또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잘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제주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전문 인재들이 제주의 어떤 경제를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역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135억 원의 예산에 비해서 이 진행 과정이 분명 또 이 도정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고희숙 위원님,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RIS 사업, 네. 대학과 지자체와 또 지역 혁신 기관이 이제 연계해서 지역의 인재를 이제 육성하고 지역의 어떤 성장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사업이긴 한데요. 5년 사업 중에 1차년이 지났습니다. 1차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출발을 평가해 보면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네.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 주체가 지금 잦은 공석을 이제 대표로 잦은 공석으로 인해서 이 과연 이제 지속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1차년도 동안 운영되어 왔던 대학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과연 신성장 산업을 지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가 되고 있나라는 의문을 또 갖게 하고 또 예산이 사용된 내용을 봤더니 예산이 원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나라는 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5년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RIS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정부가 대학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과 통합하면서 라이즈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확대 개편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2025년에 확대 개편된 이후에는 더욱더 이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4년은 2차 년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상임위에 보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도정과 대학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이제 도정에서 작년까지 처음에 청년 담당관실에서 이걸 맡았다가 청년 담당관 쪽에서 맡았다가 미래성장과로 옮겨갔어요. 네. 예, 그래서 부서도 개편이 되었고 좀 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4년에 작년에 노정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발판으로 삼아서 개선된 상황에서 추진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자, 2차년도를 진행하고 있는 2024년도 해가 참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다음 확대 개편되고 있는 그 스텝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 지역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자, 2021학년도까지 대학 수학능력시험 표준 점수가 12년 연속 1위였는데 최근 들어서 중위권으로 하락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학력 수준이 떨어졌다는 평가. 네. 자, 우리 고유숙 의원님께서 뭔가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심정이세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이유는 새로운 그 이제 김강수 교육감께서 취임하시면서 제1성으로 내건 게 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학력을 무엇으로 정의할 거냐, 무엇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표로 나타나는 결과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이제 표준 점수와 관련되어서 그동안 쭉 1위를 하다가 2022년, 2023년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의 결과 발표에 의하면 상당히 순위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지표상으로 보기에 이 점수의 하락은 전체적인 학력의 하락, 특히 수학 능력 평가 정시에 있어서는 정시에 주로 되고 있는 수능 점수와 관련돼서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 하락세에 이어서 조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학력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네, 야, 이거 겹겹이 큰일인데요. 네, 큰일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우려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해결 방안이 당장에 나오진 않겠지만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적성과 소질을 잘 우리가 찾아내주고 그 길을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학력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점수나 지표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잘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교육 체제를 만들어가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함께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임정은 의원님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저도 우리 제주 학생들이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 저희들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좀 가슴이 좀 철컥 내려앉는 그런 이제 기분이 드는데요. 참 이게 우리 제주 학부모님들이 우리 제주 교육을 좀 신뢰할 수 없는 이제 시그널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당국에서 학력 저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좀 진솔하게 좀 소통을 하고 만약에 우리 도교육청의 어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좀 사과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력 향상은 우리 도민 이제 학부모님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제 바람의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력 향상을 위한 이제 또 다양한 정책들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일반 우리 초중학교에서도 학생들 이제 학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도 필요하고 또 인력들도 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들과 인력 지원에 대한 방안들도 다양하게 강구를 해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진짜 학력들이 날로 이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처럼 학부형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한다면은 좀 더 그렇죠. 해결 방안이 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번 제425회 임시회 의정 포커스에서는 두 분의 의원을 모시고 제주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 다양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자, 고희숙 의원님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임정은 의원님과 지금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학령 인구 감소, 상당히 우리 교육계에는 제주 교육계에는 중요한 지금 핵심 과제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제주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제주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임정은 의원님께서도 한 예. 말씀 해볼까요? 예. 어쨌든 오늘 이제 대담을 통해서 우리 소속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닌 우리 제주도의 전반적인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 존경하는 고희숙 의원님하고 대담을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들도 모두가 이렇게 제주도민들이 행복한 그런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고희숙 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이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우리 도민분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현장에서 그 답을 찾고 우리 도민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 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는 의정 활동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